자, 이번 영상과 앞으로 한 4개 이상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5장에서 다뤘었던 입체 이성질체죠. 입체 이성질체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RS 배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넨티오멀, 그 다음에 그 다이스트로멀, 그 다음에 미소 컴파운드에 대한 명령 및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킨과 그 다음에 사이클로 알케인에서 적용되는 트랜스 시스의 개념, 그리고 특히 알킨에서 트랜스와 시스의 그 개념과 이지의 개념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자, 먼저 우리가 그 5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스테레오 아이소머잖아요.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그 입체 이성질체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그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먼저 좀 가져야 되는데요. 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어떤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어떤 화합물이냐고 하면 분자식은 다른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다른 화합물. 자, 이건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분자식만 갖고 성질이 다른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구조 이성질체는 어떤 겁니까? 요 개념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구조나 입체나 분자식은 같지만 다른 화합물인데 그 중에서 하나인 구조이동질체는 같은 분자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분자, 즉 화합물 내에 연결된 원자나 원자단이 서로 다른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구조이성질체다라고 칭한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도 같고 그 화합물 내에 원자 또는 원자단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도 같아요. 하지만 연결된 원자나 원자단의 그러니까 3차원적 입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성질체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입체 이성질체 안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넨티오멀, 즉 거울상 이성질체와 다이에스트로멀,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모습과 거울에 비친 그 거울상의 모습이 서로 겹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이성질체를 가지고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거울상과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만 서로 포개지지 않는 그런 그 이성질체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배열이 하나만 다른 입체 이성질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에피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피머. 이건 뭐 우리 한국말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에피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뒤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뒤에 한 4장까지는 우리가 그 5장에 내왔던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룰 테니까 심도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그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은 같지만 서로 성질이 다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성질체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구조 이성질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 이성질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녀석은 분자식은 같지만 그 화합물 내에 연결된 원자 또는 원자단의 순서가 달라서 완전히 다른 화합물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구조이성질체부터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여기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게 구조이성질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화합물인데요. 이 녀석은 유기화합물인데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분자식은 각각의 꼭지점은 탄소와 수소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분자식이 C7, 그 다음에 H는 2n 플러스 2니까요. 16이 되겠죠.
C7H16이 됩니다. 옆에 화합물도 보면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아래 화합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화합물도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전부 다 C7H16이 됩니다. 분자식은 전부 똑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화합물은 그냥 탄화수소 화합물, 탄화수소 체인이 그냥 쭉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헵테인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헵테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7이기 때문에 알케인이죠. 그런데 그 옆에 화합물 한번, 오른쪽 옆에 화합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번호를 매겨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순서는 아실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1번이 되는지. 5, 6번이 되고 2번 탄소에 메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식은 여기 C7H16이 같지만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원자 단위 메틸기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2번에 메틸이 붙어 있는 헥세인이 되어버립니다. 헵테인이 아니고 이렇게 이름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화합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치환기 번호가 작게 하려면 여기서부터 3번, 4번, 5번, 6번이 되고 여기도 역시 헥세인은 헥세인인데 이번에는 3번 탄소에 메틸이 붙어 있는 헥세인이 됩니다. 여기는 띄우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마지막 화합물 보시겠습니다. 가장 긴 쪽을 택하자면 여기 또는 여기가 되겠는데 저는 임의상 여기를 1번으로 잡을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고 2번 탄소와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전부 다 각각의 메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 3 다이메틸이고 그 다음에 가장 긴 사슬이 지금 5이기 때문에 펜테인이 되는 거죠. 다이메틸 펜테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분자식은 C7H16으로 똑같아요. 하지만 이 화합물들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헵테인, 두 번째는 2메틸헥세인, 세 번째는 3메틸헥세인, 마지막 거는 2, 3다이메틸 펜테인으로 이름이 달라져요. 이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화합물들은 전부 다 다른 화합물이 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분자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합물 내에 원자 또는 원자단의 연결 순서가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보시면은 탄소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옆에 화합물도 역시 탄화수소 숫자가 3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치환기 또는 작용기인 Cl, 클로린이 붙어 있는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1번 탄소에 클로린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명칭은, 기본 명칭은 3개이기 때문에 프로페인이죠. 그래서 1클로로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화합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으로 매긴다면 두 번째 탄소에 클로린이 붙었어요. 그래서 2클로로 프로페인이 됩니다. 이건 역시 분자식은 어때요? 지금 C3H7 Cl이라고 하는 동일한 분자식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와 여기는 엄연히 구조식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다른 화합물, 즉 분자식은 같지만 화합물 내에 연결된 원자 또는 원자단의 그 연결 순서가 다른 이런 화합물, 전형적인 구조 이성 질차가 됩니다. 마지막 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그 옆에 화합물도 하나, 둘, 셋, 넷.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탄소는 4개고 그 다음에 수소는 10개고 그 다음에 O가 하나예요. 이게 이제 분자식이 됩니다. C4H10O라고 하는 동일한 분자식을 가졌으나 맨 첫 번 거는 어때요? 화합물이 여기 보시면은 1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둘, 셋, 4개 때문에 뷰테놀입니다. 그러니까 뷰테인, 정확한 IPAC 명칭으로는 뷰테인하고 1올이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 1올 이렇게 나가십니다. 두 번째 보면은 2번 탄소에 붙었어요. 1, 2, 3, 4. 그래서 2번 탄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뷰텐 2올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면 얘는 이제 알코올이 아닌 거죠.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명칭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 에틸 이서입니다. 이서. 이건 그죠? O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RR이 있으니까 다이에틸 이서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명칭으로는 에톡시 에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에톡시로 보고 이쪽을 에테인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여기도 역시 분자식은 같아요. 하지만
구조식이 다르죠. 그래서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식이 다른 화합물의 이성질체를 보고 우리는 화합물들을 보고 우리는 구조 이성질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하나인 이성질체인 입체 이성질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요 녀석 보면은 요거는 지금 분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여기 역시 C7이고요. H는 알케인이라서 16 돼야 되는데 그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Cl이 붙었기 때문에 15이 되고 Cl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분자식. 밑에도 역시 요 화물도 역시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심지어는 Cl이 붙어 있는 위치도 여기서 보시면 1, 2, 3, 4, 5, 6, 7. 여기도 1, 2, 3, 4, 5, 6, 7로 심지어는 Cl, 클로린이 붙어 있는, 치환계 붙어 있는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구조이성질체는 아니죠. 첫 번째. 분자식도 같고, 화합물 내에 연결된 원자 또는 원자단의 순서도 똑같기 때문에, 연결 순서도 똑같기 때문에 구조이성질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 보세요.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Cl이 붙어 있는 방향, Cl이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방향이 첫 번째 위의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in front입니다. 근데 뒤에는 in back이죠. 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에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요 두 녀석, 첫 번째 요 녀석을 거울에 비쳤을 때, 요 녀석을 거울에 비쳤을 때 모습이 요 녀석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녀석을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녀석을 본체라고 하고 요걸 거울이라고 했을 때 거울에 비치면 요겁니다. 요거와 요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이 두 녀석을 아무리 우리가 돌리고 해도 서로 겹쳐지지 않아요. 겨울상 이성질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입체 배열만 이렇게 바꾸었을 뿐인데 이성질체가 되는 이런 이성질체를 보고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성질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이성질체 개념과 이성질체의 종류, 그 다음에 이성질체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를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는 도대체 어떤 거고 또 왜 발생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성질체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그 분류 안에서 구조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살펴봤고요. 특히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체 이성질체는 여기 나온 세 가지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합물 내에 카이랄 중심 또는 카이랄 카본이 있는 경우 입체 이성질체는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합물 내에 입체 발생 중심이라든지 입체 중심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입체 이성질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물 내에 카이랄 센터가 없으면서 입체 중심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입체 중심이 두 개 이상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가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때의 조건들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카이랄 중심 또는 카이랄 카본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카이랄성을 가지게 되는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카이랄성을 가지게 되는 중심 탄소를 보고 우리가 카이랄 탄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카이랄성이라는 거, 카이랄리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나의 모습과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서로 겹쳐지지 않을 때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카이랄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조건은 뭐가 있었어요? 바로 카이랄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또는 카이랄 카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는, 즉 카이랄 카본, 다른 말로 카이랄 카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 탄소는 4개 결합을 할 수가 있죠. 이때 탄소입니다. 여기는 탄소가 4개 결합을 함에 있어서 4개 그 결합된 원자 또는 원자가 전부 다 다른 원자단 또는 원자라면 우리가 이 탄소를 가지고 우리는 카이랄 탄소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때 탄소는 이 분자의 중심이기 때문에 카이랄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카이랄 탄소 또는 카이랄 중심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본인의 화합물 본인의 모습과 거울에 비친 거울상의 모습이 절대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울상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거울상의 이 녀석과 본인의 화합물 본인의 모습을 아무리 분자 자체를 돌려봐야 겹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카이랄 센터가 없는 탄소, 즉 카이랄 센터가 없는 이런 화합물, 여기 탄소죠. 여기 보시면은 공통된 원자들이 있습니다. 수소와 수소가 있죠. 물론 Br, Cl은 다르지만 이때 4개의 모든 원소들이 다 다른 원소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카이랄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이랄 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거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Br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이 튀어나와 있고 H와 H는 평면상에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갖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쪽 90도로 이렇게 돌려버리고요. 여기 녀석은 거울상이니까 반대로 이쪽 90도로 돌려버릴게요. 90도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H와 H는 뭐 평면이니까 그대로 나와 있고요. Cl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Br은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90도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H와 H는 평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Cl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Br은 이렇게 들어가죠. 어떻습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그냥 포개집니다. 겹쳐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의 겨울상이 겹쳐집니다. 이거는 입체 이성질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내 또 화합물 내에 카이랄 센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체 이성질체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카이랄 카본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카이랄 센터나 카이랄 카본이 없는 경우에도 입체 이성질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화합물 내에 입체 발생 중심 또는 입체 중심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그 입체 이성질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밑에 2개의 화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케인 화합물이죠. 알킨 화합물인데 이 알킨 화합물에서 보시면은 여기 탄소 1번 탄소와 2번 탄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탄소에는 H와 Cl이 연결되어 있고요. 2번 탄소에도 H와 Cl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탄소든 2번 탄소든 우리가 카이랄 카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4개 모든 결합이 다 다른 원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1번 탄소든 2번 탄소든 연결된 H나 Cl 이 둘 중에 하나만 이 2개의 원소를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이성질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먼저 얘하고 얘를 바꿔볼게요. 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Cl, H, HCl이 되는 거죠. 이 2개는 아무리 회전을 시키고 해도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이성질체죠. 그죠?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분자 내에 2개의 원소를 바꿨을 때 이성질체가 형성되는 입체 이성질체가 형성이 되는 그 중심을 보고 우리는 입체 중심 또는 입체 발생 중심 또는 입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입체 중심과 이 카이랄 중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모든 입체 중심은 카이랄 중심이에요. 하지만 모든 카이랄 중심이 입체 중심은 아닙니다. 입체 중심이 더 큰 의미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카이랄 센터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Br과 Cl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랄 중심은 항상 입체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입체 중심 여기 보세요. 카이랄 중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입체 중심은 카이랄 중심이지만 모든 카이랄 중심은 입체 중심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른쪽 컴파운드 한번 볼게요. 얘도 보시면은 카이랄 센터는 여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치 카이랄 센터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기 메틸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거 똑같죠. 여기 수소가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카이랄 센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쪽 메틸을 우리가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수소와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메틸이고 수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이 2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얘를 갖다 회전을 시키고 해도 얘가 안 되죠. 이거를 만약에 여기를 180도를 놓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메틸은 튀어나왔지만 수소는 들어갔지만 여기에 있는 메틸이 다시 또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절대로 겹쳐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메틸이 붙어 있는 여기는 뭡니까?
카이랄 중심은 아니지만 입체 중심이 되는 거죠. 입체 중심.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뭘 가질 수 있다? 입체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는 언제 발생될 수 있느냐? 카이랄 중심 또는 카이랄 카본을 가지고 있던가 화물 내에, 또는 입체 발생 중심 또는 입체 중심을 가지고 있던가, 그 다음에 카이랄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입체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화합물 내에서 입체 중심이 2개는 돼야 된다. 자,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화합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런데 다시 그릴게요. 자, 이러한 화물을 똑같은 사이클 헥신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화물은 입체 이성질체를 가질까요? 자, 여기 입체 중심이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만약에 얘를 갖다가 메틸과 수소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180도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랄 중심이 없으면서 이렇게 입체 중심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때는 입체 중심이 항상 몇 개 된다고? 2개 이상이 돼야 된다. 여기처럼 2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면 뒤에서 또 다른 예를 제가 몇 번 들어서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뒷부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체 이성질체가 포함된 입체 화합물을 명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명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요. 뭐 다른 화합물입니다. 그 분자식이 같지만 구조가 다르면 딱 보기에도 다르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명명하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입체 이성질체는 분자식 같죠. 그 다음에 연결된 순서 똑같죠. 그래서 기본적인 명칭은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튀어나왔다 들어왔다 이것만 잘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명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입체 그 명명은 입체 화합물의 명명은 CIP 룰을 따라서 그 RS 배열을 나타내는 식의 명명법을 따릅니다. 자, CIP라고 하는 것은 칸 인골드 프렐로그라는 사람이 붙인 그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CIP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때 규칙은 어떤 거냐면은 카이랄 중심 있죠. 거기에 연결된 원소들의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때 순위는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 낮은 번호를 가져요. 자, 그리고 원자 번호가 작은 녀석이 큰 번호를 가집니다. 그리고 큰 번호가 가장 뒤로 가게끔 해놓고 나머지 번호의 순서를 서클을 그려가지고 그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R,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S. 다시 말해서 오른쪽,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R,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S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말로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패턴은 크게 3패턴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화합물이 이렇게 뒤로 가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화합물이 밖으로 튀어나온 패턴이 있고,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화합물이 실선으로 된 패턴, 이 3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각각 어떻게 명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입체 화합물, 즉 카이랄 센터가 있는 화합물에서 입체 화합물의 명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프라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거에 대한 우선순위? 자, 카이랄 카본에 연결된 원자들의 그 우선순위를 번호를 매깁니다. 어떤 거라고 했죠? 자, 가장 원자 번호가 높은 녀석이 낮은 번호를 가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카이랄 센터 카이랄 카본 여기 있어요. 여기 카본에 연결된 가장 원자 번호가 높은 녀석이 어떤 겁니까? 브로민 여기죠. 가장 원자 번호가 높은 녀석이 낮은 번호를 가집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원자 번호를 가진 녀석은 H죠. 얘가 4번입니다. 4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자 번호가 높은 녀석은 어떤 겁니까? 클로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루오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을 뒤로 보내놓고 나머지 번호를 갖다가 서클을 돌려준다고 했죠. 자, 4번은 무시하고 번호 순서대로 원을 그려주면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이 원은 시계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계 방향일 때는 무슨 배열? R 배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R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역시 카이랄 탄소에 연결된 원자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BR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4번이 되겠죠. 자, 2번은 클로린이 되고 플로린이 3번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자, 4번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우리가 4번을 집어넣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헷갈려요. 집어넣고 뭐 하려면.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번호를 매기면 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하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줬습니까? 4번이 튀어나왔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4번을 무시하고, 1번, 2번, 3번이 역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죠. 하지만 4번이 우리가 튀어나왔을 때는 반대로 그걸 읽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R 방향처럼 보이지만 뭐로 바뀐다고? S로 바뀐다고. 자, 그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읽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만약에 카이라 센터에 연결된 원소 중에서 번호가 가장 낮은 녀석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냥 1, 2, 3번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배열을 매겨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카이라 센터에 연결된 원소 중에서 가장 번호가 우선순위 낮은 녀석이 실선으로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역시 번호를 매겨줍니다. 1번, 2번, 3번. 이럴 때는 조금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무조건 번호가 가장 높은 녀석이 뒤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했어요. 이때는 4번을 2번 자리로 보냅니다. 이 들어가 있는 자리로.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묶어준다고 그랬었어요. 주로 어떤 걸 묶어주느냐? 가장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 실선일 때 또 다른 실선 하나 여기를 묶어주면 됩니다. 픽스 해준다. 얘는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돌립니다. 그러면 4번을 2번 위치로 밀어넣으면 2번이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1번은 묶여 있으니까 2번이 갈 때는 3번 위치밖에 없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럼 3번이 갈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4번, 기존의 4번 위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3번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이 4번은 이제 맨 뒤로 갔으니까 무시하고 1번, 2번, 3번이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이거는 R배열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칭을 해주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R 이렇게 해놓고 메테인은 메테인인데 1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1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1번에 클로린이 붙어 있고 클로로죠. 클로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플루오로가 붙어 있는 뭡니까? 메테인입니다. 이렇게 명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S배열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느끼는 거, 자, 밑에도 보면 또 R 돼 있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 화합물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뭘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냐면 R과 S만 바뀌었지 나머지 기본적인 명칭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체 화합물에서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명칭을 하는 게 패턴이 세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머지는 뭐 우리가 원소 번호를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만 잘 매기면 돼요. 자,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어렵냐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본인이 안 그려서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면 하루가 아니에요. 몇 시간만 지나면 못 그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까먹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입처학은 내가 못하겠다. 이러한 이상한 논리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죠?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몇 번씩 그려보시고 숙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RS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명명하는 법을 입체 화합물을 명명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의 화합물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이름을 붙여 볼게요. 자, 먼저 이름을 붙일 때에는 우리가 주사슬, 부사슬의 개념, 그 다음에 치환기의 개념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왼쪽 화합물부터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유효화합물이기 때문에 역시 탄소 길이가 탄화수소 길이가 가장 긴 것을 찾아야 되겠죠. 가로줄이죠. 가로줄인데 치환기의 번호가 가장 적게 하려면 여기에서부터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기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4개이기 때문에 뷰테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뷰테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2번에 보니까 아민기가 붙어 있어요. 에민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잘 보니까 이번에 에민기가 붙어 있을 때 여기가 카이라 센터입니까? 아닙니까? 카이라 센터 맞죠?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오른쪽 하단으로는 메틸 여기로는 에틸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는 NH2가 붙어 있으니까 이 탄소는 전부 4개의 다른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2번 탄소에 RS 컨피그레이션을 하면 RS 배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프라이티를 매겨야 되는 거죠. 자, 가장 번호가 낮은 H가 4번이 여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높은 건 어디입니까?
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카이랄 탄소에서 여기 분자량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 이 카이랄 탄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원소가 어디가 가장 원자량이 높으냐. N이 가장 지금 여기서 높죠. 탄소보다는 N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되느냐. 여기는 탄소, 여기도 탄소인데 이때 탄소는 1번의 탄소는 어떻게 돼요? CHHH로 연결되어 있고 3번의 탄소는 CHHC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탄소가 연결된 가장 프라이어리티 높은 거는 또 탄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자, 이건 한 번만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번호 순서대로 이제 서클 한번 그려볼게요. 2번, 여기가 3번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들어가 있으니까 무시하고 1번, 2번, 3번을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 카이랄 탄소는 S배열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다 합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민이 어떤 배열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S배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합치면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S이고 2번에 아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S배열이고 뷰테인인데 2 아민, 2번에 아민이 연결된 그런 뷰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옆에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 주사슬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1번을 매겨도 되고 여기서부터 1번을 매겨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길이일 때는 이중결합이 우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고요. 치환기는 3번에 붙어 있다라는 게 되는데, 여기 3번 탄소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카이랄 탄소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탄소에 대한 카이랄리티를 매겨보기 전에 이거의 기본적인 이름은 역시 뷰텐이 아니라 뷰틴이 되는 겁니다. 뷰트하고 여기 1번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뷰트하고 원인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명칭은. 근데 3번에 뭐가 붙었어요? 클로로가 붙었죠. 이 클로로가 붙어 있는 이 탄소가 이제 RS 배열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매겨보시면 여기도 역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탄소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가장 원자량이 높은 것은 클로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탄소가 될까요? 3번 탄소가 될까요?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수소가 튀어나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클로린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소가 튀어나왔으니까 수소가 프라이어리티 가장 낮은 게 4번이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탄소입니까? 여기 탄소입니까? 2번 탄소입니다.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1번, 2번, 3번을 그대로 읽어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되면 반식의 방향인 것처럼 보이나 어떻게 됩니까? 이게 4번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R배열로 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클로로가 붙어있는 탄소가 R배열이다. 이렇게 하면 다 합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주면 R하고 3번 탄소에 클로로가 붙은 뷰트 1하고 인이 된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마지막 화합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르복실 엑스트가 뭐 압도적인 작용기 순서 1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번호 순서를 매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매기면 자, 3번 탄소가 지금 카이랄 탄소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RS 배열을 하기 전에 이 그 화합물의 기본적인 명칭은 어떻게 됐습니까? 펜테인인데 펜테인에 카르복실릭 엑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펜테노익 엑시드가 됩니다. 펜테노익 엑시드가 기본적인 명칭이 되는 거고요. 이제 3번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다라는 건데 3번에 탄소가 어떤 배열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프라이어리티 1번, 2, 3번 탄소 프라이어리티 1번은 여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마지막은 들어간 수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4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명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프라이어리티는 어디입니까? 여기겠습니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우측의 탄소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하도 해서 아실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은 그냥 시계 방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R 배열이라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여기 카이랄 탄소가. 그러면 여기에 하이드록시가 붙은 3번 탄소는 R 배열이다. 이걸 다 합쳐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R 배열로 연결된 3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가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 대문자로 써야 되죠. 자,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이드록시.
연결된 펜테노익 엑시드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한 대로 한번 이렇게 잘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화합물들 보니까 그 화합물 내에 그 카이럴 센터가 2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 텐데,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본 명칭에다가 RS 배열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컴파운드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그 기본적인 명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슬, 부사슬을 찾아야 되죠. 주사슬을 보니까 사이클로 부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치환기 번호를 최소화하고 번호를 돌리다 보면 여기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보니까 치환기가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번 탄소에도 치환기가 붙어 있고, 기본적인 명칭은 그래서 사이클로 뭐뭐가 나와야 됩니다. 사이클로 헥스인이 되는데, 이번에 헥스인이 붙어서 헥스가 되는데 2인이 되죠. 그래서 2인이 되는데, 역시 1번에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아민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에이민 이렇게 되는데, 자, 굳이 여기를 더 아이팩nem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여기를 1 에이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카이럴 센터가 또 2개가 여기 있어요. 1번하고, 그 다음에 치환기 붙은 여기도 카이럴 센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3번에 보니까 치환기가 붙어 있는데, 1번에 플로로가 붙어 있는 에틸이죠. 에틸이. 이것이 전체가 치환기로 3번에 붙어 있더라. 그런데 보니까 1번에도 우리가 RS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고요. 3번에 붙어 있는 치환기에도 RS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1번 여기 카이럴 센터부터 RS 컨피그레이션, RS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는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원소는 N이 되죠.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어디가 됩니까? 2번 탄소가 되겠죠. 3번은 6번 탄소가 되겠고요. 4번은 들어간 수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명명하기가 쉽죠. 1번, 2번, 3번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 1번 탄소는 S 배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번에 붙어 있는 치환기의 RS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탄소에 붙어 있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거는 플로린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되고요. 2번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기 치환기에 붙어 있는 이쪽 탄소 여기가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메틸이 3번이 되고, 가장 낮은 녀석이 H인데 여기가 4번이 되는데, 문제는 H가 이제 실선이에요. 조금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매겨보면은 실선인 H, 또 다른 실선 하나를 여기를 픽스를 합니다. 묶어두고 4번이 맨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H를 갖다 기존의 1번 자리에다가 넣게 되면 1번 플로리는 갈 데가 지금 나머지 실선을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 3번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번이 오게 되고요. 그럼 3번은 당연히 기존의 H 자리는 여기로, 자꾸 제가 헷갈리는데 3번은 여기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돌려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S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탄소의 S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치환기가 붙어 있는 탄소가 역시 X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다 S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S를 붙여주게 되면 이거를 다 합치면 명칭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 배열이고요. 이 화합물은.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뭐가 붙어 있느냐? S 배열이면서 1번에 플루오로가 붙어 있고, 플루오로가 붙어 있는 에틸이 3번에 붙어 있는 사이클로, 헥스, 2인 하고 1 에마이드 이렇게 명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몇 번 숙달하다 보면 금방 쉬워지니까요. 조금 더 숙달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화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주사슬, 부사슬을 처음에 먼저 나눠야 되겠죠. 딱 봐도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알데하이드가 작용기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헥세날이 되겠죠. 헥세날이 되는데
헥세넬입니다. 헥세넬.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스테레오제닉 센터, 즉, 그, 카이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봐도, 2번 탄소 여기가 지금 서로 다른 결합을, 4개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탄소 여기도 지금 카이럴 센터가 될 수 있어요. 2개의 카이럴 센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2번 탄소부터 한번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번 탄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탄소는 어디가 될까요? 여기는 브로민이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O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5가 뭐 2개 연결되든 3개 연결되든 상관없어요. 브로민이 원자 번호가 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탄소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수소는 들어가 있죠. 수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못 무시해도 되는데 1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돕니까? 지금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 2번 탄소는 S배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5번 탄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번 탄소를 보면 5번 탄소랑 가장 연결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원소는 산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4번 탄소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번 탄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4번인 H가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읽어주면서 반대로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서클을 돌려보면 반식의 방향이 S로 돌아가지만 이 수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R로 읽어주면 됩니다. R로 표기를 하면 되는 거죠. 5번 탄소는 R별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헥세넬이 기본적인 명칭이고 그 다음에 2번 탄소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2번 탄소에는 메틸이 붙어 있는데 어떤 메틸이에요? 이게 1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는 메틸이 되죠. 메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탄소에도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이드록스가 붙어 있죠. 하이드록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다 합치는데 자, 2번 탄소는 무슨 배열이고 5번 탄소는 무슨 배열입니까? 2번 탄소는 S배열이고 5번 탄소는 R배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합쳐만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끝에 이제 헥세넬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개니까 RS 배열이 두 개가 한 화합물에 들어있으니까 2S, 5R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그 RS 배열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적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2번 탄소에 뭐가 있습니까? 1 브로모 메틸 그 다음에 5번 탄소에 하이드록스가 붙어 있는 헥세날이다. 헥세넬이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화합물이 그 화합물 내에서 몇 개의 그 입체 이성질체 수를 최대한으로 가질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입체 이성질체들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 다음에 각 입체 이성질체들 간의 관계는 어떤 건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값입니다. 이론적 값. 자, 이 이론적 값은 먼저 결론만 얘기 드리면 2의 n승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n승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랄 센터의 수입니다. 카이랄 센터, 화합물 내의 카이랄 센터 또는 스테레오 센터, 입체 중심 수예요. 일단 모든 입체 중심은 카이랄 중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같은 말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는 스테레오 센터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맥시멈 그 값이 맥시멈 값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만 두시면 되고 수업 시간 했으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두 개의 화합물이 있는데 첫 번째 화합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RS 컨피규레이션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화합물의 명칭부터 봐야 되겠죠. 가장 긴 사슬을 주사슬은 가로줄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OH라고 하는 작용기이자 치환기가 붙어 있는 것을 번호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탄소부터 번호를 매기는 게 맞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돼서 헵테인이 기본적인데 2번에 OH가 붙었으니까 헵텐 2올이 됩니다. 그죠? 헵테인
헵텐인데 헵텐 2올이 우리가 IUPAC 명령으로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이 헵텐 2올이 몇 개의 그 입체 이성질체를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이랄 센터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2번 탄소가 카이랄 센터예요. 카이랄 카본이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입체화 시켜주면 되는데 이걸 입체화 시키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OH를 튀어나오게 한번 그려주면 돼요.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OH를 한번 튀어나오게 그려주면은 여기를 이제 RS 배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개의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냐. 가장 쉬운 방법은 거울상을 한번 비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OH가 여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두 개는 서로가 거울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왼쪽에 본체의 모습에 RS 컨피그레이션을 해주면 여기 입체 카이랄 중심 탄소에서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게 1번 여기가 되죠. 그럼 2번 탄소는 어딘가요? 2번의 프라이어티는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가 있는데 2번 탄소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고 1번 탄소가 3번,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수소가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번호를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그대로 돌리면 우리가 그 S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식의 방향. 그에 비해서 우리가 거울상에 비치는 헵텐 2올의 모습은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수소, 들어가 있는 수소가 4번이 여기가 됩니다. 이거를 번호로 순서를 돌려보면은 R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왼쪽에 본체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S배열을 하고 있는 헵텐 2올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녀석 거울상에 비친 모습 같은 경우에는 R배열을 하고 있는 헵텐 2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입체 배열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넨티어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어머. 자, 즉 다시 말해서 거울상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가 정확히 겹치지 않는, 그래서 그 이유는 RS 배열이 서로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화합물 내에 카이랄 센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몇 개의 이성질체를 가지느냐? 그렇죠. 2의 1승이기 때문에 2개까지밖에 못 가집니다. 3개, 4개를 가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체 발생 중심, 즉 카이랄 센터가 2개 이상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화합물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가 입체 발생 중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역시 탄소의 길이는 7개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헵텐인데 이번에는 2번과 그 다음에 3번에 OH가 붙었죠. 그래서 헵텐 2, 3 다이올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얘는 그러면 과연 몇 개의 최대 입체 이성질체수를 가집니까? 이 공식은 2의 n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카이랄 센터 2개니까 2의 n승 하면은 2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4개의 입체 이성질체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먼저 한번 계산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해서 그려보라고 했죠. 여기를 OH로 잡고 또 여기를 또 튀어나온 OH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울을 여기다 중간에다 놔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거울상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OH, 그 다음에 여기가 또 OH 이렇게 그려지는데 먼저 자신의 모습을 먼저 RS 배열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들어간 수소가 4번. 이렇게 해서 2번의 그 탄소의 RS는 지금 1, 2, 3 해가지고 S배열로 좀 돌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탄소 여기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좀 해볼게요. 여기가 1번이 되겠죠. 2번은 여기 탄소, 3번은 여기, 4번은 지금 들어가 있는 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생략할게요. 1번, 2번, 3번이 역시나 지금 반식의 방향을 돌고 있기 때문에 S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의 S, 그 다음에 3번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풀네임을 갖다 붙이자면은 2S, 3S 해가지고 헵텐 2, 3 다이올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오른쪽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1번 프라이어티, 2번 프라이어티,
3번 플라이티. 그래서 지금 2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 3이 지금 R 방향으로 돌고 있죠. 여기 R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좀 지우게요. 자, 수소는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탄소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1번, 2번, 3번.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역시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1번, 2번, 3번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R 방향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R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R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2R, 3R 하고 헵테인 2, 3 다이올 이렇게 명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S 배열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면서 거울상이 자신과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엔안티오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어떻게 또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를 뭐 더 쉽게 2번 탄소를 들어가게 그리는 겁니다. 2번에 하이드록시를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를 튀어나오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튀어나오게 그리는 녀석은 아까 여기에 튀어나오게 그린 OH 여기가 S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S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 들어간 OH는 튀어나온 OH하고 정반대 배열일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려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그려볼게요. 여기 OH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중요한 건 여기 수소가 4번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S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R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R이 맞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여기를 금방 알지만 여러분 꼭 해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R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울에 비쳤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먼저 여기 이름을 붙이자면 2R, 그 다음에 3S, 그 다음 나머지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헵텐 2, 3 다이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여기 OH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OH 하이드록시기는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은 금방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튀어나온 OH가 R이었으니까 들어간 OH는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S가 되는 거고요. 튀어나온 OH가 R이었습니다. 3번에. 그러면 튀어나온 OH 여기는 당연히 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S, 3R, 헵텐 2, 3 다이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컴파운드를 우리가 1번 컴파운드, 2번 컴파운드, 3번 컴파운드, 4번 컴파운드라고 했을 때 1, 2번은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 그 다음에 3, 4번도 역시 보면은 RS 배열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로 간에. 그러면 이것도 거울상 모습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RS 배열이 반대이기 때문에 엔안티오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1번과 2번 엔안티오머죠. 엔안티오머. 그다음에 1번과 3번은 뭡니까? 1번과 3번은 자, 하나만 같아요. 2S, 2R은 다르죠. 3S, 3S 같습니다. 자, 두 개 중에서 두 배열 중에서 한 배열만 같은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부분 입체 이동질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이아스트로머, 스테레오머. 부분 입체 이동질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4번도 역시 2S, 3S, 2S, 3R에서 하나만 같죠. 그죠? 2S만 같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1번과 4번도 역시 부분 입체 이동질체예요. 그러면 2번과 3번도 역시 2R, 3R에서 2R, 3S, 2R이 똑같죠. 2번과 3번도 역시 부분 입체 이동질체. 그 다음에 2번과 4번도 그런 식으로 하면 부분 입체 이동질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입체 이동질체가 나옵니까? 총 4개의 입체 이동질체가 나오고 각각의 관계는 이렇게 같다. 이런 관계다. 이걸 여러분들도 한번 꼭 따라서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이동질체의 최대수가 몇 개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입체 이성질체의 그 종류는 뭐고 각각의 입체 이성질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보면 카이럴 센터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이제까지는 두 개까지밖에 안 있잖아요. 이번에 세 개가 나오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에피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차이와 거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연습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결국은 2의 n승이니까 여기 카이럴 센터 수가 지금 3개죠. 그러니까 2의 3승이니까 이론적으로는 8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고 그 간에 입체 이성질체, 그러니까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어떤 종류가 나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입체 이성질체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명칭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치환기의 수를 최소한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탄소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돼서 이건 헵테인이 되는데 헵테인에 2번, 3번, 4번에 2번, 3번, 4번에 우리가 알코올기가 각각 하나씩 붙어 있기 때문에 3개의 알코올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3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명칭은 헵텐 2, 3, 4 트라이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입체 이성질체를 그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걸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OH를 갖다 전부 다 튀어나오게 그려줍니다. OH를 튀어나오게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이제 RS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붙어 있는 하이드록시기 여기에서 우리가 RS 배열을 해주면 OH기가 여기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는 3번 그 다음에 수소는 4번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1, 2, 3번을 이렇게 그리면 반지의 방향으로 돌아서 여기는 S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 저쪽에 이제 프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4번과 그 다음에 2번 탄소 중에 어디가 프라이트가 높습니까? 4번이 높죠. 여기가 탄소가 더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이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2, 3번을 서클을 돌려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우리가 여기는 R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탄소는 R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펜이 좀 말을 안 듣긴 하는데 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역시 R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거울상에다가 놓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역시 OH가 다 튀어나오고 역시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RS 배열은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해보니까 여기는 역시 2번은 R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는 어떻게 하면 2S, 3R, 그 다음에 4R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2R, 3S, 4S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RS 배열이 정반대죠. 여기를 1번을 넣고 2번 넣는다면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이넨티어머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이넨티어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또 거울로 넣고 이렇게 그렸을 때 이번에는 여기만 들어가게 그리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그려줍니다. OH. 그러면 자, 위하고 정반대죠. 여기는 뭐 똑같이 R이 되고 여기도 R이 되겠지만 위하고 다르게 여기 2번 탄소에 OH가 들어가게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또 R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2R, 3R, 2R, 3R, 그 다음에 4R이 될 거예요. 나머지 기본 명칭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게 OH가 나오고 여기가 튀어나오게 OH, 튀어나오게 OH 이렇게 하면 위에랑 비교해보면 2번이랑 비교해보면 됩니다. 여기는 3번이 되고 여기 4번 컴파운드라고 했을 때 자, 나머지 튀어나온 OH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그 2번과 비교해보면 여기가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S, 3S, 그 다음에 4S가 될 겁니다. 배열이. 그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 OH를 또 들어가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OH를 튀어나오게 그리고 가운데를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를 튀어나오게 또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4번 컴파운드라고 하고, 5번 컴파운드라고 하고, 5번 컴파운드입니다. 그다음에 6번 컴파운드는 여기에 또 거울쌍이 되기 때문에 여기 튀어나오게 OH, 그 다음에 들어가게 OH, 그 다음에 튀어나오게 OH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6번 컴파운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3번과 5번을 비교해보면 다른 게 여기가 다릅니다. 그죠? 여기가 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S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데는 R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2S, 3S, 그 다음에 4R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은 4번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이 될 거고, 여기가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2R, 3R, 그 다음에 4S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8개 입체 이성 질체 중에서 마지막으로 7번. 끝에 그 4번의 그 배열을 바꿔주면은 여기가 들어가게 OH가 되고, 나머지는 똑같이 맨 처음에 거하고 튀어나오게 OH를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7번 컴파운드, 마지막 8번 컴파운드는 거울상에 비친 거니까 여기를 또 튀어나오게 여기 OH 그려주고, 튀어나오게 그려주고, 들어가게 OH를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7번은 5번과 비교해 보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가 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튀어하고 반대가 때문에 여기가 R이 되고, 여기는 또 반대가, 5번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S, 3R, 그 다음에 4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8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8번으로 둔다면 6번과 비교하면 되겠죠. 여기가 똑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R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간 게 반대가 됐기 때문에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6번과 반대로 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R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2R, 3S, 4R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4번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죠. 에난티오머입니다. 에난티오머.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어떤 관계입니까? 또 정반대죠. 에난티오머입니다. 그 다음에 7번과 8번도 어떻습니까? 배열이 정반대죠. 2S, 2R, 3R, 3S, 4S, 4R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넨토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1번과 2번은 정반대의 그 거울상이 서로 겹치지 않고 정반대의 배열이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 즉 이넨토머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시면 거울상이 서로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S, 2R, 3R, 3R, 그 다음에 4R, 4R.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두 개는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피머입니다. 에피머예요. 에피머. 에피머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하나만 다른 배열을 가진 걸 가지고 우리 에피머라고 했죠. 그죠? 근데 1번과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과 4번. 자, 1번과 4번을 보시면 2S, 2S, 3R, 3S, 4R, 4S 하나만 같죠. 자,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하나만 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이에스트로머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넨토머는 너무 쉽죠. 우리가 거울상이면서 서로 겹쳐지지 않고 그리고 그 RS 배열이 서로 반대인 녀석 가지고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데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거울상이 아니면서 하나만 배열이 같은 걸 보고 우리는 다이스트로머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만 다른 거, 그 중에 딱 하나만 다른 걸 가지고 우리는 에피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어스트로머와 에피머의 정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뭘 해보느냐 3번과 5번, 3번과 6번, 그 다음에 5번과 7번, 5번과 8번의 각각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트랜스시스, 그 다음에 GE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몰 s, 스몰 r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랜스시스라고 하는 명명법은 우리가 IUPAC 네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명명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GE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 GE를 사용하느냐? 보통 이제 알킨 컴파운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킨 컴파운드는 뭐가 없냐면은 바로 카이럴 센터가 없어요. 카이럴 센터가 없습니다. 왜냐면
카이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원소가 4개의 서로 다른 결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유기화합물의 대부분은 탄소지 않습니까?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이 탄소가 알킨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다른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RS 대신에 GE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제 주로 트랜스 시스를 쓰느냐? 보통 알킨 컴파운드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알킨 컴파운드인데, 보시면 여기를 탄소 1번 탄소, 여기를 2번 탄소로 했을 때 각각의 탄소에 보시면은 결합된 원소들이 종류가 다른 종류가 딱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4가지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쪽의 명명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그때가 우리가 G나 E를 사용하는데, 편의상 우리가 언제 트랜스 시스를 쓰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 탄소에 보시면은 그 탄화수소 화합물을 보시면 여기에 1번 탄소, 여기를 편의상 2번 탄소라고 하겠습니다. 1번 탄소의 그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이 H죠. 그 다음에 2번 탄소도 H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낮은 프라이트의 녀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녀석들이 서로 반대되는 녀석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트랜스라고 편의상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좀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시고 수소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 알킨 컴파운드에서 시스고, 수소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으면 트랜스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탄소와 2번 탄소에서 같은 녀석들이 같은 프라이트를 가진 녀석들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시스, 다른 방향이면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수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밑에 컴파운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소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여기서 1번 탄소, 2번 탄소에 연결된 거에서 낮은 녀석이 어떤 겁니까? 프라이트가 F하고 Cl 중에서 F가 더 낮죠. 낮은 녀석이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이게 시스예요. 자, 낮은 녀석이 반대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시스트랜스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은,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알킨 넘버 1. 자, 여기가 넘버 1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BR이 프라이트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번호가 1번, 2번 이렇게 진행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두 탄소에서 보시면 연결된 그 원소들이 4개가 다 다릅니다. 2개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원소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시스 트랜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번 탄소에서 프라이트가 낮은, 우선순위가 낮은 녀석은 F예요. 2번 탄소에서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은 H입니다. 서로 낮은 녀석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이 H와 F는 서로 달라요. 그리고 CL과 BR도 다릅니다. 이게 연결된 원소가 4개가 다 다릅니다. 이때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들이 한쪽으로 같은 방향 쪽으로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Z를 씁니다. Z는 어떤 거의 약자냐면 수업 시간에 했지만 수잔맨의 약자예요. 이거는 뭐 영어로는 twin, 쌍둥이 또는 together, 같은 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녀석이 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연결 순서는 똑같지만 방향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L과 H가 이번에 바뀌었죠.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이 아래쪽에 있고 1번 탄소의 프라이트 낮은 녀석이 F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니까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들이 반대 방향으로 있죠. 근데 이게 시스입니까? 시스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트랜스입니까? 트랜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같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2개의 같은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좀, 이거는 2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2는 뭐의 약자냐면 엔트게겐의 약자예요. 엔트게겐. 이건 독일어로 어떤 거냐면은 opposite의 뜻입니다. opposite. 반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낮은 프라이어티 녀석들이 반대 방향으로 있다. 엔트게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이 화합물에서 1번 탄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1번 탄소죠. 여기가 2번 탄소죠. 자, 그러면 1번 탄소에서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이 위로 향해 있고요. 2번 탄소에서 프라이트 낮은 녀석이 CL하고 탄소 중에 어떤 겁니까?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E 컴파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 녀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프라이트 낮은 녀석이 1번 탄소에서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탄소에서 프라이트 낮은 녀석이 또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Z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명명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명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원 브로모죠. 원 브로모. 그 다음에 투 클로로죠. 투 클로로. 클로로. 그 다음에 원 플루오로. 플루오로고, 그 다음에 몇 개입니까? 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펜틴입니다. 그죠? 플로로, 펜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줄 알아야 되고, 요것도 명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EG의 개념과 시스트랜스의 개념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시스의 개념이 또 언제도 나오느냐면,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이런 그 사이클릭 컴파운드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까 트랜스시스의 개념처럼 같은 작용기가 또는 같은 지한기가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스라고 얘기하고 이걸 트랜스라고 반대로 됐을 땐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도 보면 수소가 프라이트가 낮은데 수소가 똑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도 수소가 다른 방향으로 하나는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시스 트랜스라고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만 두십시오. 이런 사이클릭 컴파운드에서는 원래 IUPAC 네임에서는 어떤 걸 추천하냐면 시스 같은 경우에는 스몰 s를 씁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 같은 경우는 트랜스의 r, 스몰 r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에 스몰 s, 큰 대문자 s 아니에요. 스몰 s. 그 다음에 4번에 스몰 s가 들어간 1번, 4번에 다이메틀이 붙어 있는 사이클로헥세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1번에 스몰 r, 4번에 스몰 r, 그 다음에 다시 1번과 4번에 다이메틀이 붙은 사이클로헥세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몰 r, 스몰 s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요럴 때 써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스 시스의 개념과 알킨에서 트랜스 시스의 개념과 그 다음에 EG의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킨에서 트랜스 시스는 같은 작용기가 그 이중결합에 연결된 탄소에서 같은 작용기가 두 개 있을 때 트랜스시스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뭘 써주면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D 또는 E의 시스템을 사용해 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소 컴파운드라고 하는 거, 미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미소 화합물이 동일 화합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일 화합물이 아니에요. 미소 화합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입체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화합물이면서 거울상과 겹치는 화합물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그 화합물 내에 두 개 이상의 카이럴 센터나 아니면 입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거울상과 겹치는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미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동일 화합물하고는 다릅니다. 동일 화합물은 입체적 성질을 띠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일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녀석이 있어요. 이런 녀석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하고 탄화수소 화합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얘하고는 동일 화합물이죠. 이거는 뭐 입체적인 성질을 전혀 띠지 않잖아요. 얘 두 개는 동일 화합물이 맞아요. 자, 그런데 입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카이랄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거울상하고 자신이 겹치는 그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미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럼 미소 화합물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그냥 우리가 그 알케인 컴파운드에서는 이럴 때 발생이 됩니다. 두 개 이상의 그 카이랄 중심이 있으면서 대신 그때 이 카이랄 중심이 어떤 거냐면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칭면이라든지 대칭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그 카이랄 센터의 RS 배열이 반대가 되었을 때, 그죠? 반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미소 화합물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컴파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알킨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스테레오 센터, 즉 입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컴파운드부터 보실게요. 여기 이제 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그래서 펜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디브로모펜테인이 기본 명칭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카이랄 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2번 탄소하고 그 다음에 4번 탄소가 딱 봐도 카이랄 센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RS 배열을 한번 해보면 2번에 그 RS 배열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이래서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돌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돼서 여기는 S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또 빨갛게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니까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또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무시해서 돌려보면 여기가 R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를 대칭면이 존재합니다. 대칭면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서로 반을 딱 쪼갰어요, 이 화합물을. 근데 서로 상대편이 어떻게 됩니까? 거울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대칭면이라고 그래요. 이따 대칭점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대칭면은 반을 잘랐을 때 각각의 면이 서로가 거울상이면 대칭면입니다. 대칭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카이랄 중심에 RS 배열이 반대여야 됩니다. 좀 실제로 그런가요? 여기가 반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거울상에 놓고 그려봐요. 분명히 얘는 입체 중심이 다 있습니다. 카이랄 센터가 있는데 거울상에다 비춰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그냥 갖다 대면 겹쳐져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는 RS 배열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거울상에 서로 겹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미소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옆에 화합물 한번 볼게요. 옆에 화합물 보시면은 얘도 보면 1, 2, 3, 4, 5 펜테인이죠. 그죠? 펜테인인데 자, 2번 탄소 보면 RS 배열을 해보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에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을 읽어주면은 마치 S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R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탄소는 여기가 아까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 수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대로 읽어주면 얘는 R 배열이 되는 거예요. R 배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여기에 대칭면을 있다고 가정을 그려서 볼게요. 자, 서로 반대편이 지금 거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미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그려보면 거울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BR, 그 다음에 여기 BR. 자, 서로가 거울상이 겹쳐집니까? 절대로 겹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돌리고 해도 분자 자체를 돌리고 해도 서로가 맞지 않아요. 이건 미소 컴파운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컴파운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는 뷰테인이 되는 거고 2번과 3번에 그 OH가 붙어 있으니까 뷰텐 2, 3 다이올이 기본 명칭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잡는다고 임의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2번 같은 경우에 RS 배열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돼가지고 수소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돌려보면은 R 배열입니다. 2번 탄소는. 3번 탄소는 자, 빨갛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수소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수소가 4번 튀어나왔기 때문에 1, 2, 3번이 마치 R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S배열이에요. RS 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좀 지울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였죠. 중요한 건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들어갔고요. 여기는 튀어나왔기 때문에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대칭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우리가 대칭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 가운데다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보시면 여기를 우리가 Y축, 여기를 X축이라고 했을 때 왼쪽에 OH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는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확하게 서로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점을 찍어가지고 서로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제가 펜이 안 좋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여기 하나 가운데 찍는다고 하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똑같은 작용기가 이렇게 대칭점으로 있습니다. 이걸 대칭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를 RS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거울상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OH, 그 다음에 OH. 이렇게 해서 서로 거울상이 일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를 180도 회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게 분자만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OH. 아이고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RS 배열이 서로 반대이고 대칭점이나 대칭면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온다? 미소 컴파운드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카이럴 센터가 두 개 맞습니다. 여기 그죠? 하나, 둘. 그래서 뭐 여기를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 돌려보면은 1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맨 프라이트가 가장 높은 거는 빨갛게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3번은 여기, 4번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1, 2, 3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R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1번은 R. 그 다음에 2번은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어디가 1번이겠습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1, 2, 3번을 돌리시면 여기는 RS에서 S라는 걸 반식의 방향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에 R, 이거를 표시하면 1번에 R, 2번에 S 배열을 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RS 컨피그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대칭면이 존재합니까? 그렇죠. 여기를 반으로 딱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와 여기 파트가 서로 거울상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 거울을 대칭해보면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이걸 그냥 이대로 두 개가 거울 상이자 서로 포개집니다. 그리고 배열이 서로 RS 배열이 반대이고 대칭면이 존재한다. 이 두 개는 미소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그랬죠. 어떤 화합물 내에서 그 입체 이성질체가 몇 개 나오느냐 최대한 그렇게 했을 때 미소가 나오게 된다면 그 화합물 내에서 입체 이성질체 수가 이론적인 수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숫자가. 왜냐하면 미소 컴파운드는 서로 거울상이 겹쳐지는 동일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 입체 이성질체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소 화합물의 정의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소 화합물에 대한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게 미소 화합물이냐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화합물 한번 볼게요. 여기다 보시면은 두 개의 카이라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 여기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뭐 보시면은 미소 화합물이 나타날까요? 먼저 첫 번째 보려면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RS 배열을 해보고 RS 배열이 반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쪽 탄소를 RS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프라이트 넘버 1이겠습니까? 여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고요.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는 R 배열입니다. 이쪽 탄소는. 자, 다음에 여기 반대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서 프라이트 1번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2번은 여기가 되겠고요. 3번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시계 방향에서 R 같이 보이지만 수소가 여기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S로 바뀝니다. RS가 서로 완전히 반대죠. 거기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대칭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 잘라봐도 서로 반대편이 거울상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칭점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죠.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으로 했을 때 여기 R프라이트에 있는 녀석은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S프라이트인 녀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겠죠. XY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상을 그리면 이거는 미소 화합물이 맞습니다. 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대칭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걸 거울상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거울상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서로 안 겹쳐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돌리느냐, 여기다가 가운데 점을 잡고 여기서 180도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펜이 안 좋아서 못 그리는데 이렇게 그대로 나옵니다. 돌려버리면. 그죠? 자, 요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대로 그리면, 잘 표현이 안 좋더라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튀어나오게 되죠. 이 부분은 내려가게 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5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요거 똑같죠. 미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다? 두 개 이상의 카이럴 센터가 있으면서 서로 반대되는 RS 배열을 하고 있고, 대칭면이나 대칭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화물은 거울상에 비쳤을 때 서로 포개지는 미소 화물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래 화물을 한번 볼게요. 여기다 보시면은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기본적으로는 뷰텐입니다. 뷰텐 2, 3 다이올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2번 탄소의 프라이오리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가장 프라이오리티 높은 거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죠. 세 번째는 이쪽이고, 수소가 지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수소가 4번. 그러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왔으니까 반대로 해서 R이 됩니다. 2R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보시겠습니다. 3번 탄소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역시 튀어나와 있어요. 4번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돌려보면은 얘가 마치 S처럼 보이지만 역시 수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R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물은 미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카이럴 센터는 2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2R, 3R이죠. RS 배열이 반대가 아니죠. 이거는 미소 화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울상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시간 계산 그냥 넘어가는데,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카이럴 센터가 2개 이상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에 그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RS 배열이 서로 반대여야만 되는데, 여기서 여기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상이 서로 미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카이럴 센터가 2개죠.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때문에 2, 5 다이브로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2, 5 다이브로모 하고 헥세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의 그 RS 배열을 한번 해보면 2번 브로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프라이트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입니다. 3번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RS 배열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이 R 방향으로 돌고 있으나 수소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S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그 프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빨갛게 표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수소는 들어가 있으면 생략할게요. 1번, 2번, 3번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R입니다. 그러면 RS 배열이 서로 반대이죠. 카이럴 센터가 2개입니다. 뭘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소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여기 가운데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를 점을 찍고 여기서 이렇게 대칭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칭점이 존재하면서 RS 배열이 서로 반대이고, 그죠? 카이럴 센터가 2개다. 이거는 우리가 거울상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BR, 그 다음에 여기다가 BR 이렇게 놓는데 마치 안 포개질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180도로 회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BR이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뒤집히면서 들어갔던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 BR은 내려가면서 튀어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또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게 돼서 BR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똑같죠. 그래서 미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으라는 의미에서 여러 번 반복 숙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꼭 따라 그려보시고 미소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소 컴파운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미소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카이랄 센터가 2개 이상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스테레오제닉 센터, 그러니까 입체 중심이 2개 이상 존재해도, 그리고 그러면서 거울상의 그 모습과 자기가 겹쳐져도 이건 미소 컴파운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맨 먼저 왼쪽에 있는 컴파운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카이랄 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여기 마치 카이랄 센터처럼 보이는데 여기 BR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도 CH2, CH2, 그 다음에 C가 있고 F가 있고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카이랄 센터는 아니에요. 근데 입체 중심은 맞습니다. 스테레오 센터는 맞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BR을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BR을 집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F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럼 요거하고 얘는 스테레오 아이소모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스테레오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 센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도 바꾸면 스테레오 센터니까 스테레오 센터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울상이 서로 포개지는 거죠. 거울상을 그리면 이거는 그냥 BR, F잖아요. 서로의 거울상이 포개지면서 스테레오 센터를 몇 개 갖고 있나요? 2개 갖고 있죠. 이거는 미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 화물이 아니라 미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화물. 얘도 보면은 얘가 거울상을 보면 그냥 이거 그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안 겹쳐지는 것 같지만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180도 회전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 틀어서 회전을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녀석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똑같은 화물입니다. 그죠? 2개가 겹치는데 문제는 거울상이 겹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입체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 메틸을 갖다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메틸도 이렇게 하나 바꿔버리면 이거와 얘가 입체 이성질체죠. 그러니까 스테레오 센터가 2개 있으면서 자신의 거울상과 겹치는 이것도 역시 미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카이랄 센터는 없어요. 여기는 그죠? 카이랄 센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스테레오 센터가 있죠. 각각의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전부 다 스테레오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H와 Cl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탄소부터 바꿔버리면 Cl, H, 그 다음에 여기 Cl, H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2개가 거울상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보면 미소 컴파운드가 됩니다. 자, 얘의 거울상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의 거울상은 Cl, H, 그 다음에 HCl이 되죠. 안 겹칠 것 같지만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180도 회전을 벌이면 어떻게 돼요? 자, Cl이 밑에 내려오고 H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H가 내려오고 Cl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얘가 결국은 얘지 않습니까? 거울상이 결국은 일치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스테레오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2개를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시스트랜스의 개념이 돼가지고 서로가 입체 이성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트랜스인데 여기서 HCl을 바꿔버리면 지금 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입체 발생 중심이 2개가 있으면서 거울상이 겹치니까 얘는 미소가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카이랄 센터 없고요. 스테레오 센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스테레오 센터로 본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얘의 거울상은 서로 겹치죠. 이렇게 돼서 겹칩니다. 하지만 여기가 스테레오 센터가 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메틸을 들어가게 하고 수소가 튀어나왔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렇게 180도로 잡아가지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이렇게 메틸이 튀어나오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겁니까? 맨 마지막 화합물은 이건 미소가 아니라 그냥 얘는 아이덴티칼. 이거야말로 진짜 동일 화합물입니다. 거울상과 자기가 동일 화합물인 거예요. 이거는 입체 중심도 없고 그 다음에 카이랄 중심도 없으면서 자신의 거울상과 겹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동일 화합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 화합물과 동일과
미소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미소가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맥시멈 넘버 있죠. 맥시멈 넘버. 그러니까 최대 입체 이동 질체를 계산할 때 그 화합물 내에 미소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다? 맥시멈 넘버보다 적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입체 이동 질체에서 그 이넨티오물, 그 다음에 다이스토라물, 에피물, 그 다음에 미소 컴파운드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펜테인 2,4-다이올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과연 몇 개의 그 입체 이동 질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론적인 입체 이동 질체 수는 2의 n승만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거의 화합물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펜테인이니까 5개의 탄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요. 여기에 2번과 4번에 여기를 뭐 2번으로 잡고 여기를 4번으로 잡았을 때 다이올이 있으니까 OH기가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OH가 각각 있는데, 여기 그러면 스테레오제닉 센터는 어디입니까? 그 카이럴 센터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2번과 4번이 되겠죠. 그러면 그 2의 n승이니까 n 값이 2가 되니까요. 이거는 최단 이론적으로는 4개의 그 입체 이동 질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딱 봐도 대칭면이 있어요.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시면 2개를 다 OH를 튀어나오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잡고 2번부터 이제 프라이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되겠고요. 3번은 여기가 되고 수소는 들어갔으니까 1, 2, 3번을 해가지고 여기가 R배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2번 탄소는 R배열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4번 탄소의 그 RS배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1, 2, 3번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S배열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탄소 같은 경우는 S배열을 갖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대칭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거울상이면서 RS배열이 반대예요. 그리고 카이럴 센터가 2개가 됩니다. 전형적인 미소 화합물이죠. 거울이 여기 있으면 분명히 이거의 거울상은 겹칠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2R, 그 다음에 4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려보면 OH, OH. 뭐 RS의 의미가 없이 그냥 2개는 어떻게 돼요? 미소가 됩니다. 서로 거울상이 겹쳐버려요. 겹치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1번 화합물, 2번 화합물을 했을 때 1, 2번 화합물은 미소가 된다. 그래서 입체 이동 질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미소 화합물은 입체 이동 질체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입체 화합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OH를 2번 탄소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를 4번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느 쪽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기는 그대로 R배열이 나오겠죠. 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밑에 아래쪽 4번 탄소는 RS 배열이 바뀔 겁니다. 여기가 R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세요. 여기가 튀어나온 게 OH가 됐을 때 S였으면 들어갔다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R 그 다음에 4R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대칭면이 있어도 대칭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서로가 거울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OH, 그 다음에 여기가 OH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는 RS 배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왔을 때 OH가 R이었으니까 여기는 S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OH가 R이니까 여기는 또 S겠지 뭐. 그럼 서로 2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2S, 4S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2개는 이넨티엄입니다. 거울상 이동질체예요. 티엄을. 자,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1번과 2번의 관계는 미소죠. 결국은 뭡니까? 아이덴티칼하다. 동일한 화물입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어떻게 됩니까? 1번과 3번. 2R, 2R. 4S, 4R. 자, 2개 중 하나만 같죠? 다이어스트럼입니다. 다이어스트럼.
부분 입체 이동 질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과 4번은요. 2R, 2S, 4S, 4S. 자, 4S, 4S. 하나가 같죠. 하나가 같으니까 역시 얘도 다이애스트럼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 2번과 4번의 관계도 역시 우리가 다이애스트럼, 다이애스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의 관계는 보시다시피 거울상 이성질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정의는 어떤 거냐. 자, 여기 한 화합물 내에 카이럴 센터가 2개 이상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칭면을 가진 면은, 그 다음에 대칭면을 가지면서 RS 배열이 서로 반대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미소 화합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입체 이동 질체보다 수보다 더 적은 수의 입체 이동 질체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3 다이브로모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그 스테레오 아이소머, 즉 입체 이성 질체를 가질 수 있느냐, 최대 몇 개를 가질 수 있냐도 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얘를 한번 먼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2번과 3번 여기를 2번으로 잡고 여기를 3번으로 잡으면 다이브로모니까 뭐 이렇게 브로모가 붙어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건 대칭면이 있습니까? 대칭면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미소가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의 n승의 숫자를 그대로 따를 것 같아요. 스테레오스행 센터, 즉 입체 발생 중심이자 카이럴 센터가 여기 2개가 있기 때문에 2의 2승이 돼서 이건 총 4개의 입체 이동 질체를 가질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번과 3번의 브로모를 다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입체 발생 중심이 프라이트가 어떻게 매길 수 있습니까? 여기 1번, 2번, 3번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1번, 2번, 3번을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R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 탄소 같은 경우는 R. 자, R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역시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역시나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R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R. 자, R. 대칭면이 없고, 그 다음에 그 RS 배열이 서로 반대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이럴 센터는 2개고요. 자, 그러면 이거의 거울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뒤에 BR이 여기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R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죠. 자, 2번이 여기는 2R, 3R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1번이죠. 2번 탄소에 2번, 3번. 그 다음에 수소는 들어가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이 S방향으로 돕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시 방향으로 도니까 S죠. 2번이 벌써 S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3번 탄소의 프라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그 다음에 이게 역시 반시 방향으로 도니까 수소는 들어가 있고요. 역시 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또 S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S, 3S의 배열을 갖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반대죠. 2R, 3R이 2S, 3S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정반대인, 거울상 겹치지 않으면서 정반대의 RS 배열을 하고 있으니까 이넨티오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1번, 2번. 그래서 1번과 2번 화합물은 이넨티오머다. 즉, 거울상 이성 질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자,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번에 여기를 들어가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BR을 튀어나오게 그대로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RS 배열에서 위에 1번과 여기를 3번으로 놓고요. 자, 1번과 3번 컴파운드를 비교했을 때 1번에 2번 탄소의 BR이 튀어나왔을 때 R이죠. 그러면 여기는 S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탄소의 BR이 튀어나왔을 때 R이었으면 여기도 똑같이 R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거울상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뒤에 BR은 들어갔고
여기 가운데 BR은 튀어나왔고요. 역시 대칭면은 없고요. 자, 2번 탄소의 BR이 위에 튀어나왔을 때 S였죠. 그럼 들어갔을 때는 R입니다. 그 다음에 튀어나온 그 3번 탄소의 BR이 S면 여기도 똑같이 S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2S, 3R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2R, 3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배열은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죠. 그리고 거울쌍이죠. 거울쌍이고 정반대의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쌍 이성질체가 됩니다. 엔티어물. 자, 그러면 3번과 4번도 서로 거울쌍 이성질체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과 3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과 3번을 비교하면 2R, 2S, 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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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 해서 일치하죠. 하나가 일치합니다. 이거는 부분 입체 이동질체입니다. 다이에스테레오물. 그러면 1번과 4번은 어떻게 될까요? 1번 화합물과 4번 화합물. 2R, 2R, 3R, 3S 해서 2R, 2R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가 똑같으니까 다이에스테레오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2번과 4번의 관계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대칭면이 없고 RS가 서로 반대되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소 컴파운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그 입체 이성질체 수는 이론적인 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해봐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오늘 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뭐 입체화학을 하는 게 더 있습니다만은 요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래 화합물을 딱 보고 아래 화합물이 카이럴 센터가 몇 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카이럴 센터 때문에 몇 개의 입체 이동 장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럴 센터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카이럴 센터는 뭐 물론 탄소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질소 이온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황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될 수도 있고, 게르마늄이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카이럴 카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어쨌든 카이럴 센터, 카이럴 카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4개의 다른 결합을 하고 있는 탄소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카이럴 센터의 수만큼 어떻게 됩니까? 2의 n승, 이게 카이럴 센터의 수죠. 만큼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maximum number of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카이럴 센터를 찾아볼게요. 자, 여기 아니죠. 여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질소 이온은 뭐 카이럴 센터가 될 수 있는데 질소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여기 사이클로 헥실 그룹을 가지고 있고 위로는 질소를 결합하고 있고 아래로는 여기로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튀어나오게끔 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탄소는 카이럴 탄소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털트비트를 가지고 뒤로 들어간 털트비트가 결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수소가 결합하고 있고 오른쪽과 왼쪽의 평면으로 N과 그 다음에 C, O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이럴 센터를 지금 발견을 했고요. 자, 밑에 내려다 보면은 여기는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수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여기가 카이럴 센터입니다. 그죠? 한쪽으로는 수소가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랑 서로 다른 결합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카이럴 센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발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도 지금 보시면 카이럴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디 있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 카이럴 센터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튀어나온 하나, 둘, 셋 프로필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N그룹과 결합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카본 그룹과 결합하고 있고 들어간 수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카이럴 센터입니다. 그래서 토탈 이쪽 여기 셋, 넷, 다섯, 6군데의 카이럴 센터가 있으니까 2의 6승이라서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만큼의 입체 이성질체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딱 곱해보면 몇이 나옵니까? 64개가 나오는 겁니다. 64개의
입체 이성질체 아이소머를 가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입체화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